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구글 검색 순위가 오르지 않는 7가지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당연히 옛날이랑 다르게 구글에서 내가 상위 노출을 하고 싶은데 이제 구글에서 어떻게 상위 노출을 하는지를 구글한테 물어보는 것이 뭐 옛날의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뭐 챗GPT 같은 챗GPT를 써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어떻게 상위 노출을 합니까? 이제 뭐 그대로 이제 뭐 물어보겠죠. 그리고 물어봤는부터 작업을 했는데 상위 노출이 혹시 안 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구글 SEO 업체를 고용을 했는데 뭐 순위 변동이 없으신 분들에게 내가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좀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많이 듣는 이유와 그리고 좀 해결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SEO 작업하려고 뭐 쓰는데 보통은 이제는 좀 옛날이랑 다르게 특히 이제 한 2, 3년 정도 전부터는 이제 챗GPT가 이제 무료로 뭐 나오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AI를 쓰면서 AI나 이제 전문가의 가이드를 따라가지고 이제 뭐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뭐 PBN을 쓰면 되니 안 되니 뭐 어디 가서 쓰면 뭐 그리고 또 파이버나 이래서 영어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서 막 물어보고 하겠죠. 하지만 내가 작업을 했는데 안 올라가는 거는 좀 복합적인 요소가 이제 합쳐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구글 SEO 전략 가이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가 노출되지 않는 7가지 이유, 제 경험상 7가지 이유가 뭐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영상들에서도 비슷하게 설명을 했었으나 좀 2025년도 버전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컨텐츠 품질 부족과 검색 의도 불일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구글은 단순히 키워드 많이 넣는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의 질문을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변하는 컨텐츠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중요해요. 사실은 컨텐츠가 중요하고 이제 뭐 우리가 이거는 구글 서치 센트럴에 가서 나오겠지만 뭐 EEC라고 얘기를 해서 experience, expertise 아니면은 authoritativeness 아니면은 trustworthiness 해서 그냥 뭐 신뢰 있고 이게 뭐 권한이 있는 뭐 글이냐 아니면 그래서 링크를 받았느냐 그래서 전문성과 신뢰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컨텐츠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키워드 관련된 의도를 맞추는 게 이게 있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길게 쓰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컨텐츠가 무조건 길고 있는 키워드 다 때려넣고 뭐 그게 없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FAQ라든지 관련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계라든지 분석 같은 거 뭐 그래픽도 넣고 그리고 그것도 AI에서 다 제작을 해주죠. 하지만 구글 상위 노출되는 페이지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을 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 좋은 컨텐츠 품질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AI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AI에서 나온 거는 다 새로운 컨텐츠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뒤에 가서 보면요 구조라든지 내용이랑 다 비슷합니다. 거기에 여러분께서 뭔가 자연스럽고 진짜 사람들이 쓸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머니 사이트에 넣을 때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PBN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어차피 링크 주스만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머니 사이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누가 와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컨텐츠를 작성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다른 사이트 올라간 사이트 보니까 이건 누가 딱 봐도 AI로 쓴 것 같은데 올라갔는데요. 먼저 올라가서 그래요. 남들보다 먼저 진입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그 컨텐츠랑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 아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도 이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따라하면요 안 돼요. 이 사이트에서 뭔가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잘 나가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요. 아무리 잘해봐야 넘버 2예요. 그러니까 아예 뭔가 다른 차별화된 가치를 넣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작업을 했는데 안 올라가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 너무 경쟁이 심한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구글 검색에서 경쟁이 심한 키워드는 보통 상위에 권위 있는 대형 사이트가 포진해 있습니다. 아니면은 백링크가 많이 붙어 있는 사이트가 이미 있겠죠. 이 사이트들과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높은 도메인 신뢰도, 강력한 백링크 프로필, 장기간의 SEO 이력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 올리면 막 돈 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따라 하려고 하니까 그 사이트가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아무리 잘해도 이미 올라간 사이트를 이기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트 이겼으면 좋겠죠. 근데 바로 못 이깁니다. 그 사이트도 거기 올라가기까지 뭔가 노력을 하고 작업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뭘 해요? 롱테일 키워드를 활용을 하고 구체적인 키워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토토 사이트를 만약에 검색을 해서 올린다고 쳐요. 근데 이거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이미 올라간 사이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025 안전한 토토 사이트 추천 리스트 이렇게 길게 작업을 해서 내 키워드가 이 키워드를 쳤었을 때 노출이 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됐어요. 그런 신뢰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바로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작업이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키워드가 잡히고 나면 또 다른 키워드 잡히고 이 키워드 잡히면 관련 키워드 잡히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짜장면 사이트를 올리고 싶다. 짜장면이라고 검색을 했었을 때 나오고 싶다. 짜장면 이미 올라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짜장면 사이트 추천 많이 써먹는 게 이것처럼 몇 년도 를 붙이는 것이 좀 좋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고요. 지역 기반 키워드 또는 사용자 니즈 기반 키워드 조합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게 해외에서도 많이 쓰지고 한국에서는 잘 안 쓰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올리고 싶은 키워드가 뭐 embroidery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근데 embroidery라고 하는 키워드를 올리는 게 어려우면은 embroidery 호놀룰루, embroidery 어떤 지역을 뒤에가 붙이면 되는 것처럼 한국은 그 지역을 앞에 붙이죠. 뭐 뭐뭐뭐뭐 서울 뭐뭐뭐뭐 맛집이 아니라 뭐 강남 맛집. 그럼 강남 맛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뭐 어디 뭐 대구 수성구 맛집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롱테일로 작업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 처음부터 올라가고 싶은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냥 경쟁이 심한 키워드부터 작업을 하면은 이미 올라간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끄집어 내려야지 그 사이트 어떻게 잡아먹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부터 있으니까 사실은 웹사이트 신뢰도를 쌓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가 되다가 보면은 나중에 다른 키워드도 금방 올라갈 수 있겠처럼. 세 번째, 백링크 부족 및 품질 문제. 구글 알고리즘에서 백링크는 여전히 중요한 랭킹 요소입니다. 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양보다는 백링크 질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낮은 품질의 PBN. 그러니까 또 이거 제가 이제 AI 찾아보시면은 뭐 PBN을 쓰면은 이거 뭐 안 된다. PBN 자체는 구글이 이게 뭐 PBN이라고 뭐 딱지를 붙여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나한테 링크를 걸어주는 사이트 자체가 퀄리티가 낮으면은 그냥 낮은 백링크다. 낮은 퀄리티 백링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렉토리라든지 자동으로 생성된 링크, 그러니까 블랙햇으로 작업됐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순위에 악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사실은 다 틀어져요. 저는 뭐 돈을 막 저 6개월, 1년 동안 뭐 몇 천만 원씩 써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왜 순위가 안 올라갈까요? 라고 해서 작업한 내역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작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막 파이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효과를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썼던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지금 작업해가지고 저기에서 뭐 어느 나라라고 말씀드리지만 해외에서 뭐 그냥 뭐 그 영어 쓰시는 분들이 백링크 작업을 해가지고 백링크 걸면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제 거기다가 막 돈을 막 태운 거예요, 이 업자들이. 근데 올라가고 나서는 더 해야 된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뭐 약간 아무튼 뭐 다단계 사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똥코인 사기랑 비슷한 거죠. 이제 막 계속 돈을 더 넣으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그러냐?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신 거예요. 그냥 백링크를 내가 걸 줄 알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관련해서 볼 수 있으면 사실 그 얘기까지 안 가는데 백링크를 많이 안 걸었던지 아니면은 진짜 안 좋은 백링크를 건 건데 그것도 모르고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오해를 하는 게 뭐냐?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그 백링크를 어디서 걸었는지 조사할 수 있는 툴, 뭐 Ahref, SEMrush, Mozz라든지 뭐 Majestic 등등 백링크 조사할 수 있는 툴에서 그 점수만 보고서 점수 높으니까 내 거 점수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백링크 숫자가 없었는데 백링크가 막 붙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사실은 웹사이트를 다 망치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해결 방법이 뭐냐? 신뢰 있는 분야의 블로그, 그냥 웹사이트 PBN이라고 하는데 Private Blog Network이잖아요. 블로그예요. 미디어나 포럼에서 자연스럽게 링크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earn traffic, 그 링크도
사오든지 내가 글을 진짜 받아오든지 하는데 사실은 다 돈이긴 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링크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게스트 포스라든지 인터뷰나 파트너십 컨텐츠를 해서 양질의 링크를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건 이제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약간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무슨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컨텐츠 내 걸 만들어가지고 뭐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좀 유명해지던지 아니면 딴 데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준대요. 그래서 너 나오면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해서 둘이서 뭐 같이 영상을 촬영을 해요. 그러면은 이 보는 사람들은 뭐 서로 이렇게 트래픽이 시너지가 생기겠죠. 이거를 구글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다른 나보다 유명한, 나보다 권위가 있던지 신뢰가 있는 사이트한테 링크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주냐 이거죠. 내가 뭔가 이 사람은 이 사이트한테 줄 게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서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이트인데 받아오려고 하면 돈 주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도를 하셔야죠. 유도를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링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컨텐츠가 링크를 받을 만큼 유용한 건지 객관적으로 점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고 내 사이트가 괜찮으면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 트래픽으로 좀 대처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백링크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찌됐던 신뢰를 얻을 만큼 나이가 지나면서 이게 확고히 될 만큼은 백링크는 어디서는 받아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뭐 사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만든 사이트를 PBN 사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구글 인덱싱 문제. 자,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제작을 해도 구글이 해당 페이지를 인식 못하면 노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글에서 인덱스 색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지 도움이 되는 건데, 이럴 때는 크롤링과 인덱싱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확인을 하냐라고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서치 콘솔에 가시면 됩니다. 서치 콘솔에 가셔서 인덱싱 여부 확인하시고 노 인덱스로 된 건지 아니면은 robot.txt에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등등을 차단된 것이 없도록 검사하시면 되고요. 그냥 URL 검색해서 인덱싱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뭐 개수, 하루가 아니라 시간당 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개 정도 지나고 나면 또 기다리셔야 되는데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인덱싱을 내 사이트에서 못하니까 인덱서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내 사이트에서 서치 콘솔 들어가서 내가 도메인 소유를 뭐 인증을 하고 승인을 받고 검증이 다 된 다음에 도메인 할 때마다 도메인 있는 URL을 인덱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구글이 잡긴 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해놓으면 좀 빠르죠. 다섯 번째, 사이트 도메인 권위와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글은 사이트 전체의 신뢰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머즈라든지 뭐 이런 툴에서 보면은 DA, 도메인 점수가 있고 URL 점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보지만 도메인 점수를 봐요. 아무리 한두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이트 자체가 신뢰를 같이 만들어도 사이트 자체가 신뢰성을 얻으면은 노출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다른 예로 들어드리면은 대학교로 따져볼게요. 뭐 서울대학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대학교죠. 제일 좋은 대학교인데 그 안에 있는 과가 있으니까 학교 이름 자체가 좋으니까 안에 쓸데없는 뭐 이상한 과가 생겨도 이 서울대학교니까 라고 해서 이 과가 곽강을 받겠죠. 반대로 뭐 저기에 있는 뭐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이 있는데 뭐 서울에,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뭐 제일 유명한 과예요. 근데 학교 밸류가 낮아요. 그러면 이 과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학교 올라가는데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뭐 한계가 있겠죠. 사이트도 URL이 크게 있어요. 근데 도메인 자체가 좀 파워가 있어야지 신뢰가 생깁니다. 반대로 얘기를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사이트에서 URL에서 링크를 받았는데 이 URL에 점수가 좀 낮아요. URL 점수가 낮아요. 그런데 이 점수가 빵점이다 하더라도 도메인 자체가 점수가 높아요. 그러면은 링크 주수가 강력하게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전문성 있는 주제로 꾸준히 컨텐츠를 발행해서 전문 블로그로 성장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컨텐츠 좋은 걸 만드시면은 결과적으로 사이트가 높아지고 내부 링크도 많이 생깁니다. 내부 링크 구조를 정리해서 구글이 사이트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면 되고요. 외부 신뢰 사이트에서 브랜드를 언급하고 인용을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막 컨텐츠 많이 좋은 거 만들어서 관련 컨텐츠 만들어서 링크 잘 쏘면 된다 이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사이트 도메인의 권위와 신뢰가 올라가야지 결과적으로 사이트가 올라가는데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나면은 그냥 백링크만 써야지 어디다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작업하는 거다. 백링크 작업도 이 작업하는 거다 생각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사이트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여섯 번째는 UX라고 하죠. 그 User Interface Experience, User Experience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Core Web the Vital이 미흡할 경우, 그러니까 사용자가 빠르고 쾌적한 경험을 하는 사이트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속도가 느리거나 모바일에 최적되어 있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뭐 그 서버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 코딩이 잘 되어 있냐 뭐 요 얘기인데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져 있거나 그냥 쉽게 되어 있는 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사이트 속도라든지 뭐 잘 열리는지 반응을 하는지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지만 오래되거나 아니면 조금 뭐 잘못된 그 플랫폼이나 코딩을 사용하신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히 서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고려를 하시고요. 첫 단추 잘 껴놓으면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익힐 기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컨텐츠 업데이트이 부족된 경우가 있어요. 물론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올라가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구글은 아무래도 키워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신선한 컨텐츠로 이제 순위를 좀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약간 뭐 결혼 생활이랑 비슷하면 되는데 결혼 한번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부부 관계를 가족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웹사이트는 한번 만들어 놓고 변하는 게 하나도 없냐?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보여드렸었는데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한참 떠 있지만 아무것도 작업을 안 해놓으면은 뭐 구글에서 당연히 야 너는 뭐 하는 게 없네 라고 해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만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옛날에 작업하던 방식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그러니까 1년에 한 52개 정도는 컨텐츠가 뭐 바뀌고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웨이백 머신이라고 툴을 가서 보면은 컨텐츠가 얼만큼 업데이트 됐는지가 막 그래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빽빽한 게 좋은 것처럼 장기적으로 컨텐츠를 리뷰하고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고요. 최신 트렌드나 뉴스 관련된 컨텐츠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최종 수정일을 명시를 하는 것이 사실은 구글한테 좋게 보일 수가 있죠. 블로그를 쓰면은 일부러 언제 썼는지를 안 보이기 위해서 수정일을 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빼는 것을 넣어가지고 언제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됐는지 등등을 보여주면 사실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좀 드리면요. 구글 검색 순위의 상승은 좀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크게 순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온 페이지랑 오프 페이지의 복합적인 요소, 그러니까 얼마나 컨텐츠나 웹사이트가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느냐, 링크는 얼마나 자주 걸리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느냐,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등등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위가 오르지 않는 문제는 단순히 뭐 내가 SEO 작업을 뭐 좀 실수를 해서 뭐 하나 했더니 뭐 순위가 갑자기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작업을 했으니까 갑자기 다음 주에 순위가 떨어졌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에 작업해놨던 것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몸에 안 좋은 거를 먹거나 뭐 그래서 다친 것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뭐 이런 것처럼 복합적인 원인들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점점 더 뭐 정교해지고 기술적인 요소들이 좀 사용자 균형을 이뤄야지만 노출이 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A, B, C 하면 다음날 뭔가 변화가 되기를 원하고 뭐 작업을 했으면 뭐 그 다음날에 뭐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7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줄여서 7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요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개선해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작업을 하실 거고, 이 결과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꾸준히 사이트를 보고 백링크 걸렸는지도 보고 컨텐츠 걸렸는지도 보고 그거 모니터링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SEO는 경쟁입니다. 내가 사이트를 막 짠 만들었더니 뭔가 레즈미를 딱 만들었더니 여기 딱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웹사이트가 SEO 작업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경쟁 웹사이트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 영상 보고 뭐 조사하고 그래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작업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작업이 되어 있는지 늘 모니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쟁 웹사이트들보다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 웹사이트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 경쟁 웹사이트들은 어떤지 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뭐가 있냐면은 나 이제 뭐 챗GPT한테 물어보고 뭐 전문가 업체들한테 물어보고 작업했는데 되네 안 되네 이거 왜 그러네 했는데 그래서 작업을 안 돼 순위가 안 올라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는데 최소한 7가지 컨텐츠는 제대로 작업이 되어 있는지 키워드는 내가 처음부터 너무 경쟁이 많은 거를 치고 올라가려고 했었던 건 아닌지 백링크 상태는 어떤지 인덱싱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사이트의 도메인 권이나 신뢰 점수는 올라가고 있는지 뭐 사이트는 잘 열리는지 그리고 컨텐츠는 제대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요 정도만 작업을 하면서 올라갈 때까지 작업을 하시면은 제가 100% 올라간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키워드가 어렵든지 뭐 블랙 키워드인지 화이트 키워드인지 상관없습니다. 구글 정책에만 위반되지 않고 그리고 구글이 하라는 대로만 작업을 하면은 안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작업하시다가 모르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제 웹사이트에 제 연락처 있으니까 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뭐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문자 주시거나 카톡 주시거나 텔레그램 주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SEO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작업을 뭐 공부하시거나 뭐 업체를 쓰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순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고민이나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됐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